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작은 어촌 마을을 흔들었죠. 그의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2살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이었죠. 아이 손엔 오징어포 한 봉지가 들려 있었고요. 아이 목에 걸린 작은 뿔피리 목걸이에서 검은 줄이 끊어져 있었어요. 남자가 그 뿔피리를 손에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13년. 드디어 찾았구나. 그 말과 함께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대체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13년을 찾아 헤맨 남자와 그가 전혀 몰랐던 자신의 아들을 이어준 걸까요? 작은 뿔피리 목걸이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사흘 전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볼까요? 파도 소리가 잔잔한 이른 아침이었어요. 오래된 방파제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손에 든 건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세월의 발에서 색이 거의 빠진. 하지만 그에겐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24쯤 됐을까요?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데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남자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에게 그 이름은 여전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였거든요. 그 순간 아저씨.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깜짝 놀라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벤치 옆에 서서 그를 보고 있었거든요. 오징어포 사세요. 아이 손엔 비닐봉지에 담긴 오징어포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남자 손에 들린 사진을 흘끗 봤죠.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 이거. 아이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진 속 여자, 우리 엄마 아니에요? 남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라고? 남자는 재빨리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죠. 뭐라고 했니? 아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남자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정말 설마 이 아이의 엄마가 그 수진이란 말인가요? 남자는 애써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뭔데? 이수진이요. 그 순간 남자는 숨이 막혔어요. 이수진. 맞았습니다. 자신이 13년간 찾아 헤맨 바로 그 이름이었죠. 남자는 아이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까만 머리에 또렷한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오징어포 봉지를 들고 있는 손이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아이는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봉지를 들고 있었거든요. 왼손잡이였던 거죠. 남자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도 왼손잡이였다는 걸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내 엄마 지금 어디 계시니?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어요. 집에 계세요. 다쳐서 지금 못 나오세요. 다쳤다고? 남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리를 다치셔서요. 일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오징어포 팔아요. 오늘 꼭 팔아야 하거든요. 아이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어린 나이지만 이미 많은 걸 짊어진 목소리였죠. 남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팔아야 하는데? 남자가 물었어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말했습니다. 오늘 2만 원어치만 팔면 돼요. 그럼 약 사고 밥도 살 수 있어요. 2만 원. 그 작은 액수가 이 아이에겐 하루를 버티는 전부였던 거예요. 남자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만 원권 한 장을 아이에게 건넸죠. 다 살게. 거스름 돈은 됐고. 아이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은데요. 괜찮아. 그리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나 너희 집에 가봐도 될까? 내 엄마 좀 뵙고 싶어서.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낯선 아저씨가 갑자기 엄마를 보고 싶다니 이상했던 거죠. 하지만 오징어포를 한꺼번에 다 사준 사람이니까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그런데 아저씨, 우리 엄마 아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3년 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었다고요? 남자는 그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옛날에 알았어. 아주 오래전에. 아이는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죠. 남자는 그 작은 등을 따라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13년 만에 드디어 수진을 만날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아이는 좁은 골목길로 남자를 안내했어요. 바다 냄새와 함께 말린 생선 냄새가 섞여 나는 길이었죠. 남자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어깨는 또래보다 처진 것 같았어요. 무거운 짐을 너무 일찍 짊어진 아이처럼 말이죠. 저기 보이는 집이에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낡은 단층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 앞에 걸려있는 오징어포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남자는 그 광경을 보며 멈춰 섰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진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요. 게다가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라니요. 아저씨? 아이가 남자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걷기 시작했죠.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남자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 고정됐습니다. 거기엔 뭔가 걸려 있었거든요. 검은 줄에 매달린 작은 물건이었어요. 햇빛에 반사돼서 살짝 빛나고 있었죠.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잠깐, 너 목에 뭐 걸었니? 아이는 자신의 목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뿔필이에요. 뿔필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남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자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거 좀 보여줄 수 있니?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목걸이를 목에서 풀어 남자에게 건넸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뿔피리를 받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뿔피리였어요. 검게 변한 검은 줄에 묶여 있었고 뿔피리 자체는 세월에 닳아 윤기가 흘렀죠. 남자는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니? 남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에 메어줬대요. 엄마 말로는 제가 울 때마다 이걸 불어줬다고 했어요. 남자는 뿔피리를 뒤집어 봤어요. 그리고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거기엔 아주 작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MS? 민우와 수진의 첫 글자였어요. 남자가, 아니, 민우가 13년 전 직접 새긴 글씨였죠. 새기면서 농담처럼 말했었어요. 이거 우리 아이한테 물려주자.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때는 정말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뿔피리는 진짜로 한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전혀 몰랐던 그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목에 말이죠. 아저씨, 왜 그래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우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뿔피리를 아이에게 돌려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게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아이는 뿔피리를 다시 목에 걸며 말했어요. 그쵸? 엄마가 이거 진짜 소중한 거래요. 누가 만들어준 건데 그분이 엄마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대요.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수진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1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뿔피리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엄마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소중한 사람이었다고만 했어요. 아이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난 듯 말했죠. 아, 근데 엄마가 힘들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수만 번. 괜찮아. 이렇게요. 저도 따라하게 됐어요.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만 번. 괜찮아. 그건 민우가 수진에게 늘 해주던 말이었거든요. 수진이 힘들어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었어요. 수만 번만 쉬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수진은 그 말을 13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도 가르쳐 준 거였죠. 민우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 말로 버텼던 거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민우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가자. 내 엄마 빨리 뵙고 싶어서.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민우는 그 뒤를 따랐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수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문 너머에서 수진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 한 번. 괜찮아.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을 되뇌며 민우는 낡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 선 민우의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아이는 이미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민우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왜 안 들어와요? 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며 물었어요. 민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찾아 헤맨 사람을 이제 곧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민우의 시선이 대문 옆 낡은 간판으로 향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판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수진 오징어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정말 여기 있었구나. 혼자서 이렇게 작은 가게를 하며 살아왔구나. 게다가 지금은 다쳐서 누워만 있다니요. 아저씨? 아이가 다시 불렀어요. 민우는 억지로 발을 때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 수진이 자신을 보고 화를 낸다면? 아니면 만나기 싫다고 한다면? 잠깐, 숨 좀 쉬고. 민우가 중얼거렸어요.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숨 한 번. 괜찮아요, 아저씨. 아이가 엄마에게 배운 그 말을 민우에게 건넨 거였죠. 민우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아빠를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당엔 오징어포를 말리는 줄이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바닷바람에 오징어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집은 생각보다 더 낡았어요.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테이프로 여기저기 붙여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그걸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나왔어요. 아이가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민우는 그 뒤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곧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13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요. 지환아, 다 팔았어? 집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맞아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지쳐 있었지만 분명 수진의 목소리였죠. 응. 그리고 엄마 보러 온 사람 있어요. 아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민우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발도 떨렸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누가 날? 수진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복도를 천천히 걷는 발소리가 들렸죠. 허리를 다쳐서 그런지 발소리가 불규칙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허리에 보호대를 찬 채로요. 그녀는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도착한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민우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저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3년이 흘렀지만 수진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조금 야위었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지만 민우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우야? 수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우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우야. 민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수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 여기? 13년 동안 너를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민우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하지만 수진은 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줘. 제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가줘, 민우야. 제발.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왜 가야 해? 왜?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넌 큰 사람이 됐잖아. 나 같은 사람이랑은. 무슨 소리야? 나한테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어딨어? 민우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수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환이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엄마, 왜 울어요? 이 아저씨가 뭐 잘못했어요? 지환이 민우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지환아.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그냥 놀란 거야. 근데 왜 이 아저씨 이름을 알아요? 아이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환아, 아저씨가 너희 엄마랑 옛날에 친구였어. 아주 오래전에. 친구요? 지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마을 어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아, 지환이 데리고 왔니? 김 이장님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죠. 그러다가 민우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민우 아니가? 이장님은 민우를 알아봤어요. 13년 전 이 마을에 살던 가난한 어부의 아들 민우를요. 이장님, 민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장님은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감탄했어요. 아이고, 소문대로 정말 크게 됐구만. 서울서 사업한다며? 예. 그런데 이장님, 수진이가. 민우가 말을 흐렸어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쯧쯧. 민우야,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장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가 군대 가고 나서 수진이가 임신한 걸 알았어.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지. 내 집에선 편지를 다 막았고 말이야.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임신을. 그럼 지환이가. 그래. 지환이 아버지가 누군지는 안 봐도 알지 않냐? 이장님의 말에 민우는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갈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왔어. 혼자 애를 낳고 부모님이 바다 일하면서 도와주셨지. 이장님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지환이가 돌되던 해에 수진이 부모님이 고기잡이 배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셨어. 돌아가셨지.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12년을 혼자 이애 키우면서 살았어. 오징어포 팔아서 말이야. 이장님이 수진의 어깨를 도닥였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 숨지 마라. 이 사람이 13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다는 거 나도 알아. 민우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어. 내가 임신한 줄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도 아무것도 몰랐어.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알았으면 어쩔 건데. 넌 이미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민우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았습니다. 민우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죠. 그 순간 마을 입구에서 고급 승용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차에서 2명의 여자가 내렸어요. 한 명은 우아한 옷을 입은 중년 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였죠. 민우의 후처 혜란과 그녀의 딸 서연이었습니다. 혜란은 하이힐을 신고 흙바닥을 걸어왔어요. 마치 더러운 곳을 밟기 싫다는 듯이 조심스럽게요. 그녀의 딸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꼭 껴안고 인상을 찌푸린 채 주위를 둘러봤죠. 대표님, 여기서 뭐 하세요? 혜란이 민우를 발견하고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수진과 지환에게 향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었죠. 계약건으로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 받으시고 이런 데에 계셨네요. 혜란의 말투엔 비난이 가득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과 지환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서연이 집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생선 파는 데예요? 말린 오징어포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역겨운 걸 본 것처럼요. 이런 거 누가 먹어요? 냄새도 지독한데. 서연의 말에 지환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거든요. 혜란이 수진을 보며 물었어요. 혹시 대표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옛날에 알던 사이입니다. 민우가 대신 대답했어요.
혜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대표님 어릴 적 친구신가 보네요. 혜란은 웃었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어요. 그녀는 수진의 낡은 옷과 허리 보호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쳤나 보네요. 일하다 다치신 거예요? 예. 수진이 작게 대답했어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를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죠. 애가 학교는 가요?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애 보니까 학교 안 다니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오징어포 팔러 다니잖아요. 지환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학교 다녀요. 방학이라서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서연이 지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방학 때 애들은 보통 학원 다니거나 놀러 다니지 이런 거 팔러 다녀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 말에 지환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만 가주시겠어요? 혜란이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시간 없어요. 계약서에 사인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과 지환을 보다가 혜란을 보다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이 목에 걸린 뿔피리를 보며 손을 뻗었죠. 이게 뭐예요? 목걸이예요? 만지지 마세요. 지환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이미 뿔피리를 잡아당겼어요. 검은 줄이 팽팽해졌습니다. 뭔가 했더니 이런 싸구려 장난감이네. 이런 걸 목에 걸고 다녀요? 이거 소중한 거예요. 놓으세요. 지환이 서연의 손을 밀쳤어요. 그 순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줄이 끊어졌습니다. 뿔피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지환이 비명을 질렀어요. 수진도 황급히 몸을 숙이려 했지만 허리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죠. 민우가 재빨리 몸을 숙여 뿔피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손에 쥔 채 천천히 일어섰어요. 뿔피리 안쪽에 작은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MS? 민우는 그 글씨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13년 전 자신이 직접 새긴 글씨였죠. 그리고 이 뿔피리를 수진에게 건네며 농담처럼 말했던 것도 기억났어요. 이거 우리 아이한테 물려주자. 지금 그 뿔피리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 목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민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민우는 뿔피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둘러섰죠. 혜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이제 그만 가시죠. 사람들도 보는데. 하지만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뿔피리를 지환에게 건네며 물었어요. 지환아, 넌 몇 살이니? 12살이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진을 보며 물었죠. 수진아, 이 아이가 태어난 게 언제니?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애랑 무슨 상관이라도 있어요? 민우는 혜란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수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민우야, 지환이가 태어난 건 내가 군대 간 지 넉 달 뒤였어. 이장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민우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어요. 자신이 군대 가기 전 수진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기억났죠. 방파제에서 함께 밤을 보냈던 그날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민우가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혜란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증거라도 있어요? 민우는 뿔피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증거야. 내가 13년 전에 만들어서 수진이한테 준 거야. 여기 새겨진 M과 S, 민우와 수진의 첫 글자야. 서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게 무슨 증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이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나도 다 봤어. 민우가 이 뿔필이 만들 때 말이야. 이장님은 계속 말했어요. 민우야,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내가 떠나고 임신한 거 알았을 때 갈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왔어. 민우는 이미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다시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혼자 애 낳고 부모님이 도와주셨지. 근데 지환이 돌되던 해에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고기잡이 배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셨어. 그날 밤 풍랑이 심했거든. 배가 뒤집혔지. 마을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모두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12년을 수진이가 혼자서 이 애 키우면서 살았어. 오징어포 팔아서 말이야. 이장님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작년엔 허리도 다쳤어. 오징어 상자 나르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말이야. 그래도 쉴 수가 없었지. 지환이 먹여 살려야 하니까.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요. 수진이 혼자서 겪었을 고통이 눈에 선했거든요. 혜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다 이 여자 얘기잖아요. 대표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설마 정말 저 애가 대표님 아들이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민우가 천천히 혜란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믿는 게 아니야. 확신해. 민우는 지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환아,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어. 지환은 눈이 커졌어요. 아빠, 뭐? 그래. 내 아빠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환은 엄마를 돌아봤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정말이에요? 지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이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환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혜란을 똑바로 쳐다봤죠.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민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혜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자. 그 한마디에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아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우는 서연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난 내 아빠 아니야. 한 번도 아빠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혜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산 게 아니라 내 옆에 붙어 있었던 거지. 민우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혜란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란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도 엄마 어깨 너머로 서류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죠. 당신이 내 명의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 자료야. 이 마을 개발 명목으로 대출받고 회사 자금 빼돌린 거 다 나와 있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혜란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3억이야. 3억을 빼돌렸더라.
당신 딸 명품 가방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고 강남 오피스텔 사주느라 썼지. 서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1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증거 모으느라 기다렸을 뿐이야. 혜란의 입술이 떨렸어요.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혼 사유 만들려고. 당신이 먼저 잘못하게 만들려고. 민우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 수진이를 찾고 싶었어. 전국 어촌을 다 돌아다녔지. 해양사업 명목으로 말이야. 혜란이 비틀거렸습니다. 민우가 사업을 확장한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였죠. 당신은 수진이 찾으려고 저랑 결혼한 거예요? 아니, 처음엔 진심이었어. 수진이를 잊으려고 했지. 근데 안 되더라. 민우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그래서 계속 찾았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란이 소리쳤어요. 이럴 거면 회사 경영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지분도 있다고요. 민우가 비웃었어요. 당신 지분? 횡령한 돈으로 산 주식은 무효야. 이미 변호사한테 다 맡겼어.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 조사받고 횡령한 돈 다 토해내면 돼. 고소는 안 할 테니까. 민우는 차갑게 말했어요. 혜라는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겨우 버티고 섰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말이야. 13년 동안 수진이랑 지환이한테 아무것도 못 해준 거. 민우는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가 책임질게. 너랑 지환이 내가 지킬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우야, 난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내가 괜찮게 만들 거야. 민우는 지환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환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빠 할게. 지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란과 서연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마을을 빠져나갔죠. 민우는 수진과 지환을 양쪽에 끼고 섰습니다. 13년 만에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6달이 흘렀어요. 낡았던 오징어포 가게는 이제 깨끗한 공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흰색 외벽에 파란색 지붕, 그리고 커다란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순표 오징어 마이너스 수제 해양식품. 간판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숨쉬듯 자연스럽게,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공장 안에서 수진이 오징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허리 보호대는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엄마, 이 상자 어디 놓을까요? 지환이 작은 상자를 들고 물었어요. 교복을 입은 모습이 제법 학생 같았습니다. 주말이라 아빠를 도우러 온 거였죠. 저기 선반에 올려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환은 상자를 옮기다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새로 만든 뿔필이 목걸이였어요. 예전 것보다 조금 더 크고 줄도 튼튼했죠. 그리고 안쪽에 새겨진 글씨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MSJ, 민우, 수진, 그리고 지환. 세 사람의 이니셜이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지환아, 힘들지? 민우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아니요, 아빠. 괜찮아요. 지환이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엔 어른스럽기만 했던 얼굴에 이제 아이다운 밝음이 돌아와 있었죠. 수진아, 오늘은 일찍 끝내자. 날씨 좋은데 바다나 보러 가자. 민우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세 사람은 공장 문을 닫고 방파제로 향했어요.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다는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죠. 민우, 수진, 지화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빠, 지환이 민우를 불렀어요. 응? 아빠, 그 사진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 지환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13년 동안 품고 다녔던 수진의 사진이었죠. 응, 아직도 가지고 있어. 왜요? 이제 엄마 옆에 있잖아요. 지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민우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수진이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기억하게 해주거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지.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젠 필요 없어. 진짜가 옆에 있으니까. 민우는 웃으며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간직할게. 추억이니까. 지환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양쪽 손을 잡았어요. 아빠, 엄마, 저 행복해요. 그 말에 민우와 수지는 동시에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 너머로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민우야, 수진아, 지환아, 저녁 맛있게 먹어. 세 사람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바닷가 어디선가 뿔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환이 목에 걸린 뿔피리를 불고 있었던 거예요.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죠.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숨 한 번.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환이 두 사람을 보며 덧붙였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저 다른 모습으로 더 강하게 돌아올 뿐이죠. 그리고 때로는 13년이라는 긴 시간도 진심 앞에선 한순간에 지나갈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숨 쉬듯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